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임대 아파트의 시대 벌써 왔다. PF 해결되면 시작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F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기사부터 봅니다. 사라진 입주장, 전셋값 고공행진, 전세 매물 잠길 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뛰는 공사비에 종부세 완화 땐 추가 상승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새 아파트 사라, 이런 이야기인데 요것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기사를 낼까? PF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죠. PF 해결되면은 다른 세상이 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자재를 잔뜩 사뒀습니다. 요리사가 식자재를 잔뜩 사뒀습니다. 상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객 행위를 하죠. 오늘이 최저가다. 가격이 더 올라간다. 지금 와서 빨리빨리 드세요. 이렇게 해서 빨리 식자재로 요리를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식자재는 PF 땅, 그리고 요리는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은 어떨 때 오는가? 식자재를 다 써버리면 다른 세상 오죠. 지금 창고가 비었습니다. PF, 토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아먹을 땅이 없죠. 그러면 오늘이 최고가니까 점점 가격 떨어지니까 나중에 드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팔 수 있는 요리도 없고 지금 이 요리사 입장에서는 식자재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싸게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오늘이 최고가고 점점 가격 담백해질 거다. 그때까지는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PF 해결되면 다른 세상이 오는 거죠. 지금 다른 세상이 왔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신축 사업 보겠습니다. 땅값이 담백해진 상태입니다. 거기서 한번 땅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봅니다. 건설사에서 땅값이 싸져가지고 평당 50만 원이면 삽니다. 요거를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20평이고 전용 8사 건물입니다. 전용 8사 아파트죠. 그래서 땅값 1,000만 원 들어가고 건축비 3억 들어가가지고 3억 1,000만 원이면 한 채 짓습니다. 그런데 3억 1,000만 원에다가 5% 월세를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130만 원은 받아야지 3억 1,000만 원이란 가격이 정당화가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월세 130만 원 내고 아파트 거주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죠. 지금 원가가 3억 1,000만 원인데 3억 1,000만 원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3억 1,000만 원도 못 받는 겁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수요자 입장에서 경기도 변두리니까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겠죠. 그런데 월세 시세도 안 맞는 겁니다. 가뿐하게 미분양 나는 거죠. 가뿐하게 미분양 납니다.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는 공장이 있어서 주택이 주변에 필요한데 민간 업체가 안 붙을 때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죠. 분양 거의 99% 실패하는 지역에 국가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변두리는 그렇다 치고 서울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이걸 보면 서울 아파트, 서울이죠. 위치가 좋죠. 땅값이 금값입니다. 금땅이죠. 금땅. 그 위에 건물은 똥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이 높고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합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대부분 보면 1억 내면 5억은 오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성 안 나오는 거 너무 잘 알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많이 해 드세요. 계산도 안 해보고 노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약간 담백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1억 내면 2억은 오르겠지. 계산 한번 해보지만 역시나 다음에 봅시다 하고 가겠죠. 20년이 경과했을 때 와보니까 조합원 중에 일부가 땅이라도 누가 살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죠. 시공사에서. 그런데 대답은 노입니다. 노. 알알이 박힌 땅이죠. 알 박힌 땅이죠. 다 판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세대 판다고 요거 샀다가 고생 하겠죠. 시공사에서. 그러니까 노입니다. 노. 이럴 때 도시꼴이 말이 아니니까 나라도 나서야겠다. 국가밖에 없죠. 국가가 한 10년 정도 계획 잡아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한 다음에 요거 재건축 들어가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이러니까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지금까지 왜 실패를 했는가? 특권층, 특권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에게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니까 그래서 임대 아파트가 망하는 거죠. 사업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건물 새로 짓고 나서 제약을 두지 말고 입주자 제약을 두지 말고 그냥 시세대로 돈 줄 사람만 임대주택 와서 살아라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사업 추진도 잘 되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사업 계획을 짭니다. 토지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깨지죠. 그러고 나서 40년 정도 임대 수익 플러스 수익금이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 가지고 적자 안 보려면 토지 매입비가 대략 얼마 정도는 되어야 된다. 토지 매입비 얼마 정도 되어야 된다. 계산해 보고 그 가격에 토지 매입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지요. 이게 왜 좋은가? 왜 임대 아파트가 좋은가? 준공 후 40년 경과했을 때 보겠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40년이 경과해서 또 재건축할 시점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왜 좋은가? 땅이 국가 땅이라서 좋은 겁니다. 땅이 국가 땅이라서. 땅이 국가 땅, 그 이야기는 조합원 성격이 다르죠. 조합원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욕심이 크지 않습니다. 나중에 새로 지어가지고 임대할 때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 정도만 주면은 조합원들 오케이 하겠죠.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 땅이 국가 땅이니까 어차피 조합원들 손해볼 게 없습니다. 기대 이익이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번 재건축도 손쉽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 사업체 일 안 벌리려고 그러죠. 재건축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임대 아파트 형태로 추진되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진행도 빠를 것이다. 나중 이야기입니다. 나중 이야기. 물론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